탈북자 단체들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를 제약할 법적 근거가 없다. 판사님 얘기입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B라는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이 판사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뿌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는 표현의 자유가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벗어났다면서 유죄 판결을 냈어요. 유죄 판결을. 그런데 2심에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무죄를 내렸어요. 이분이 김태규 판사님입니다. 김태규 판사님. 그때는 맞고 지금 틀리다고. 법대로 해야죠, 판사님. 법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던 한 선교사가 막았어. 박근혜 정부 때. 하지 마. 막았더니 정부에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법대로 해야죠, 김태규 판사님. 판사님,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B라 표현의 자유라고요? 아니, 법대로 하자고요. 판사님, 김태규 판사님. 여기는 순수 맞바꾼송 아니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자, 신의 20일은 그저 거들 뿐입니다. 이제 자나깨나 아밤주 걱정뿐인 남자, 아밤주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의 남자 김성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보이스피싱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한국 영화사 최고의 비주얼리스트, 이미지로 서사를 전달하는 시네아스트 이명세 감독님 모시겠습니다. 이명세 감독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명세입니다. 네. 장명진 님이 와우, 이명세 감독님 빅팬입니다. 영화 형사 명작 중 명작입니다. 형사 영화 하면 이명세 감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선진 님, 게스트 수준이 고품격 음악 방송 맞네. 네, 맞습니다. 감독님, 저도 형사 영화, 근데 그 전에 그 로맨틱 코미디도 많이 잘 봤어요. 자, 김성훈 기자. 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있죠. 박중훈 씨하고 최진실 씨 주연을 했던, 그리고 93년도에 김혜수 씨가 굉장히 스크린 스타로 도약하게 되는 첫사랑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 개그맨이라는 영화로 데뷔를 하신 뒤에 사실 로맨틱 코미디 멜로 영화로 사실 이제 이름을 이제 알리신 거죠. 알리시다가. 예. 그러다가 남자는 괴로워 지독한 사랑을 찍은 뒤에 99년도에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형사영화 명작 중에 명작으로 흥행에 엄청나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비 오는 날 박중훈과 안성기의 격투씬, 그것도 안성기 그때까지만 해도 순에 빠지고 국민 그렇죠, 국민 배우. 배우였죠. 국민 배우인데 국민 착한 배우잖아요. 그렇죠. 예. 안성기가 악역이야. 그렇죠. 박중훈이 악역이 아니고. 원래는 안성기 씨가 그 영화에 처음 기획이 될 때 형사반장 역할로 처음에 캐스팅 될 뻔하다가 네. 감독님께서 시나리오를 바꿨죠. 바꾸셨죠. 예. 그건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맨 처음에 형사수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장인, 그러니까 한 길을 가는, 그러니까 끝까지 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의 얘기를 좀 찍고 싶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살인의 추억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쫓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종결 안 된 얘기는 이게 다 사람들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종결 안 된 얘기, 해피엔딩이 됐든 뭐가 됐든 결과가 없잖아. 예. 그때 당시면.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때요? 그들 중에 이제 그 경찰서에 제가 한 석 달 정도 인천에 있는 그 경찰 취재하던 중에 그런 모델의 형사를 만난 거죠. 우영사와 같은. 네, 그래요? 그래서 모델 형사가 누구입니까?
그때 당시에 연수소의 박재인 형사라고 아, 네. 그냥 강력계 형사. 거의 그죠 강력계 형사죠. 네. 그 강력계 형사를 딱 보니까 아 이거 제목도 바꿔야겠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아, 그러니까 진짜 거기 나오는 그 모든 대사 중에 한 거의 절반은 거기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걸 그냥 열심히 녹취하고 받아 적어서 했던 생생한 그 친구의 얘기예요. 0774님이 황은하원이 내가 그때 그 영화에 대해 관여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데 맞아요. 형 관여했어요? 그때 네. 형사과장이 네. 황운하 과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 양반이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때 막 왔다 갔다 그때 한번 그 룸살롱을 습격 사건이 있었어요. 예. 습격하고 출동하는데 웬 사람이 있는데 그 무슨 전경 경찰 뭔 줄 알고 나보고 뭐 하나 들라 그러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파이프 하나 들었어. 얼떨결에. 그리고 그 같이- 황운하 과장이 같이 출동을 하셨구나. 아니 뭔가 이상하다 안경 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저기 그 고개 숙이게 하라고 습격하고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 아, 그래요? 야 고개 숙이게 그랬는데 너무 째려보는데 나중에 보복당할까 봐 누가 더 와서 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황운하 과장이 알고 아이고 진작 얘기를 하시지.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가끔씩 뭐 이렇게 문자 주고 받고 그래. 생생한 취재에서 일어난 그 정말 그래서 현장감이 그렇게 살아 있었군요. 예, 예. 영화 감독님들이 취재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저 유승환 감독하고 저하고 네. 친구잖아요. 예. 그 친구는 계속 취재를 하자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이 정도 했으면 됐겠는데 계속 취재를 해요. 디테일을. 직접 보는 거랑 이게 느낌이 좀 틀리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누군가 써서 근데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려면은 그 디테일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예. 인정사정 볼 곳 없다에서는 빛 속에서 그 격투씬. 굉장히 예술적이잖아요. 네. 예. 이 영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이죠. 명장면이죠. 명장면이죠. 그때 그 작품이 머릿속에 그대로 있었죠. 그렇지는 않고 안 그러세요? 예. 원래는 눈 내리는 장면이었었는데 네? 원래 그때 폭설이 내린다고 했었는데 계속 눈을 기다리자. 근데 결국 눈이 안 내리더라. 근데 겨울에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 격투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눈보다 비가 훨씬 멋있는데요. 비장감도 더 있고. 뭐 그러니까 눈에 막 뒤 굴러서 그러니까 눈밭인지 하얀 건지 그 막 그 진흙탕에 되는 그런 좀 카오스적인 것. 네. 선과학을 떠나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진흙탕 속에서도 이제 그게 좀 보여지게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때 장동건 씨가 참 미소년의 장동건 씨가 나와서 영화에서 작은 역을 했는데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 장동건은 하이틴 스타였는데 영화판에서는 드라마에서도 주인공 역할을 많이 맡았고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을 그렇죠. 했죠. 예, 근데 영화도 뭐 하나 두 개 했는데 지금 뭔가 좀 성과는 없었었죠. 예. 너무 저는 이게 좋은 배우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너무 자기 얼굴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고 있더라.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고민이고 이게 자기는 지금 연기자로서 되고 싶은 그래서 술도 욕망. 못하는 친구인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밤새서 얘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같이 그러니까 너는 연기 안 해도 된다. 너는 그 타고난 것이 기프트다. 그게 재능이고 탤런트다. 잘생겼으니까. 아랑드롱이 뭐 연기하냐. 아, 그렇죠. 가만히 있어도 그게 연기인데. 감독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또 저는 또 아니 연기해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기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한데 말을 안 해도 슬픔이고 말 안 해도 기쁨이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영화 초창기의 푸도푸킨의 몽타주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진만 연결시키면 슬픔이 되고 뭐 아이와 뭐 연결시키면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는 눈이고 빵을 연결시키면 배고픈 것이 되고 뭐 여자를 연결시키면은 사진과 한 장만 연결시켜도 그게 사랑스러운 눈이 되는 거니까 영화의 원천적인 걸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저는 그때 장동건 씨의 연기를 보고 나무 가능성 조연상을 받았죠. 그렇죠. 가능성이 컸죠. 예. 그렇죠. 마키님이 최지우 연기도 풋풋하고 좀 어설펐는데 풋풋했어요. 얘기하는데 네. 고생했죠. 그때 또 최지우가 나왔죠. 예, 최지우 씨 최근에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가 누군가가 저보고 이건 이제 이 기회에서 잘 됐네. 뭔가 감독님 최지우를 그렇게 욕을 하고 울렸다고 그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고. 갑자기. 그러셨어요? 감독님? 그때 며칠 전에 네. 우리 제작부가
내가 그럴 사람이냐? 내가 누구한테 아니죠. 욕을 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진짜 그랬다고 자기 친구가 그래 너무 무서웠다고. 그 어디서 그랬다니? 그랬더니 영화사에서 그래. 야 영화사에서 내가 거기 그 제작사 소속인데 내가 암만 그 싸가지 없고 내가 버릇없다고 그래도 설마 그러겠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연기 지도를 시킨 거예요. 그래요? 내가 우영사 역할을 한 거야. 그 우영사가 하는 것은 순욕이거든. 네. 이냥 뭐 저저 뭐 하고 그렇게 예. 걔는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그걸 바깥에서 들은 사람은 연기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소리만 들은 거죠. 소리만 예. 듣고 그거 최지의를 그러니까 울렸다. 예. 역시 이명세 감독은 좀 거칠고 세다. 예. 근데 최지우 씨가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안성기 씨가 연기한 장성민이라는 그 희대의 그 범인 그 살해자의 내연녀 역할을 예. 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렸고 풋풋해가지고 아직도 그 영화 속 최지우 씨 장면이 생생합니다.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네. 저는 근데 감독님 작품은요. 그 장면이 하나 아름다운 장면으로 사진처럼 그대로 기억에 남아요.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그 스타일리스트, 그 화면 뭐라고 해야 돼? 뭐 어떻게 표현해요? 보통은 이제 신의 11에서는 이제 이명세 감독님을 두고 비주얼리스트다. 네. 보통 영화 하면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영화 하면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인식이 되게 그렇게 출발한 게 영화라는 매체인데 이명세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들 대부분 이미지로 먼저 관객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사실 볼 수 없죠. 왜냐하면 네. 요즘에는 대사와 뭐 구구절절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이제 지금 사실 나올 수 없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으셨죠. 네. 이명세 감독님 얘기 여쭤볼 게 진짜 많은데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너무 큰 강렬했죠. 작품이어서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앨리스 님이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앞서간 화면이었어요. 앞서간 작품이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봐도요. 굉장히 멋져요. 김건희 님 매트릭스에서 따라했죠? 이렇게 그렇죠. 지적했습니다. 매트릭스 워셔스키 형제인가요? 네, 예. 지금 감독님 따라해서 했어. 지금 남매? 남매 됐죠. 지금 남매가 됐죠. 남매가 아니고 자매가 됐죠. 네. 남매. 자, 근데 그 자매들도 우리 이 감독님 따라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에 매트릭스 제작할 때 그 워셔소키 당시 형제였던 네. 워셔소키 형제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그 장면에 굉장히 영감을 받고 예. 매트릭스의 그 마지막 액션씬을 설계를 할 때 오마주를 바쳐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매트릭스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그 장면을 써요. 총 쏘면 이렇게 몸을 이렇게 뒤로 네오가 흔들면서 이렇게 피하는. 네오가 피하는 장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게 이명세 감독님의 그 아이디어와 그 장면에서 그대로 가져간 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주먹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 예. 아니 처음에는 주먹이 가고 그 다음에 총알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로 네. 피하고. 네. 자 감독님 네. 워셔스키 세계적인 감독이 나를 따라하네. 어떠셨어요? 뭐 좋았죠. 그런가? 아니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그때 우리 에이전트가 한번 전화 그 워처스키 그 감독 매니저한테 전화를 건 적이 있어요. 네. 야, 니들이 그거 한 거 아니야? 농담처럼 네, 여기 뭐 이렇게 뭐게 저작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농담처럼 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전혀. 아니라고요? 그때 아니라고. 그때 당시는. 그때 근데 당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오마주 했다고. 인정했죠. 저는 뭐 사실 영화라는 것이 저도 뭐 선배들 통해서 많은 걸 배우는 거니까 서로가 영향을 주고 뭐 이렇게 많이 알려질 수 있다면 너무 좋은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까? 아우 대가들은 좀 다르군요. 저는 좀 5만 원이라도 내놓으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주면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달래기는 좀 그렇죠. 7546님이 박중훈 씨가 안성기 씨한테 담뱃불 빌리는 장면 있잖아요. 형사가 연쇄살인범한테 담뱃불을 빌립니다. 저 사람이 그렇죠. 범인 같은데 하면서 근데 안성기 씨가 칼을 움켜쥐는 장면 이거 설정입니까? 애들이? 설정이죠, 그건 설정이죠. 예, 예. 애들이 아니죠. 예. 그렇죠. 노래 한 곡 잠깐 듣고 자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안에 영화 속에 삽입됐던 노래입니다. 비지스 홀리데이. 7시 58분경에 파주 북동쪽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총 쏘지 마시고요.
이럴 때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절대 작은 지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노바디 47님이 제가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을 때 롤모델이 이명세 감독님이었어요. 이명세 감독이 롤모델이었다는 사람들, 영화 감독들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사실 이명세 감독님이 1988년도에 개그맨이라는 영화로 그 데뷔를 했을 때 예? 그때 충무로의 젊은 감독들 중심으로 이명세교라고 해서 종교를 이명세교라는 종교를 믿는 젊은 그때부터 감독들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나왔어요. 와, 그 80년대 말부터. 신인인데 네. 처음 작품 내자마자 네. 아 그래요? 교주로 그때 유해 지금 후배 감독들이 다 이명세 감독님 내놓은 작품들에 열광을 하면서 이명세 빠 지금 약간 은어로 얘기하면 빠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2년 만에 1991년에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박중훈 최진실 빵 진짜 엄청났어요. 그때. 명작이죠. 이 그렇죠. 예. 로맨틱 코미디의 또 명작이죠. 그죠? 시작. 네,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네. 보탠다면 4892님이 이명박 대통령 혹시 소재로 인정사정 볼 것 같다. 후속 진짜 어떠신지. 난 또 이명차랑 네. 해서 네. 이명박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집안도 아니시죠? 아닙니다. 좋아하는 뭐 아니 전혀 좋아할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영화적이잖아요. 그 캐릭터가 얼마나 이렇게 돈에 대해서 순수한 열정. 그런데 감독님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영화는 안 만들겠대요. 어떻게 해요? 속이 터져요. 제가. 아 그래요? 근데 만들었잖아. 누구요? 다큐멘터리를. 제가 쫓아가는 거고. 저는 영화적으로 만들고 영화죠. 싶어서 그런데. 저수지 게임. 네, 좀 죄송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네, 그럴까요? 네, 감독님 제가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71님이 옛날 프랜차이즈 극장 없을 때 대형 화면이 있는 방관극장에서 김혜수의 첫사랑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새큼상큼했는지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첫사랑 대단했어요? CG가 없던 시절에 네. 그 연극 같은 세트와 그리고 좀 순정 만화 같은 그 효과 특수 효과들 당시에 거의 처음 시도를 했죠. 네. 예, 굉장히 풋풋한 첫사랑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묘사를 하셨어요. 네. 예. 감독님이 다른 영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고혜라님은 영화 M 보고 나오다가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 친구한테 한 대 탁 얻어서 아직도 금보다 비싼 다금바리. 그 대사가 선명합니다. 아직 다금바리를 못 먹어봤는데 저는 이어도나 용처럼 환상의 물고기예요. 다금바리가. 다금바리 그렇게 맛은 없어요. 맛은 없는데 굉장히 그 열대어종이죠. 근데 제주도는 여기 제주도에서는 잘 안 잡혔는데 요새는 좀 많이 잡힙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영화 생각 없으시죠? 아니 같이 써보자.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감독님, 요새는 무슨 일 때문에 바쁘십니까?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환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아갖고 환경영화제요? 예.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하는 영화제 맞죠? 여름에 하진 않고 사실은 그 6월 4일 날 환경의 날 네. 맞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로 네. 인해서 조금 이게 디지털 영화제로 바꿨죠. 디지털 그래서 7월 영화제. 2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어떤 영화 그러니까 환경 영화들이 이렇게 선보이는 그죠.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죠. 예. 그 환경을 뭐 다양한 영화들이 많지만 그 환경을 주제로 한 영화들 그러니까 17개국 57편이 상영됩니다. 7월 2일서부터 7월 15일까지 환경영화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디지털로 그 온라인 신청하시면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성훈 기자 네. 다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저기 기자들도 아직 못 봐가지고 다 봐야지 보통- 김성훈은. 예, 이제 저기 먼저 보고 왔어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 원래 저도 이제 잘 못 봤어요. 그래요? 이게 뭐 자연을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볼 수가 없습니다. 영화제 기간에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감독님 예. 환경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작품들이 외국에는 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작품이 조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회 문제라고 할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는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 사실 그 영화, 그러니까 최근에 그 다크워터스라고 타드 헤인즈가 만든 영화 같은 게 너무 좋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영화를 과연 우리가 만약에 기획한다고 해도 예. 과연 이게 과연 투자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이제 마크 러팔로란 그 주인공이 네. 그 스포트라이트 나왔던 주인공이 헐크에도 나오고. 예. 그 친구가 너무 그 환경운동가예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예. 그 주연 배우들이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도 아니 저기- 거긴 디카프리오는 안 나오지만 또 그 맷 데이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환경 영화제라든지 환경에 관심 있는 영화에 자기가 프로듀서로 나서고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만들어진 경우들이 있거든요. 디카프리오도 그 환경 관련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했죠. 관련된 다큐멘터리 네,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지금 배우들이 조금 사실 뭐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이 스타들이 좀 앞장서면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실은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네, 사실 MB 정권 때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4대강. 게 4대강을 소재로 한 독립영화, 독립 다큐멘터리들이 굉장히 다큐멘터리 많았었어요. 있죠. 4대강 개발 금지.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박근혜, 이명박 얼마나 영화적입니까? 영화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상력을. 판타지잖아. 판타지. 네, 죄송합니다. 아니 판타지에 속하는 영화죠.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재밌는 건을 왜 이렇게 안 할까? 제가 오촌 살인 사건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그거 너무 집안에.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죠. 재밌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화 가게 그 원고처럼 쓴다면은 되겠지만 제가 그 사법 8곡이라고 네. 오촌 살인 사건 그 내용을 쫙 하면서 그 정말 법정 기록을 썼어요. 근데 영화 감독들이 제 그 재판에 와가지고 보고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야, 영화보다 더 재밌다면서 이 검사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정예의 검사들이 몰아붙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이렇게 반격을 해요. 박주민, 이재정 이렇게 김용민이 반격을 하고 계속 검찰이 일진일퇴 이렇게 공방을 해요. 맨 나중에 김어준과 제가 나서서 최후 진술을 하고 방청석이 들었다 놨다 울다가 웃다가 막 바뀌는데요. 재밌었는데 제가 책도 썼거든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데 안 된대요. 펀딩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감독을 잡는 게 아니라 배우를 잡아야 돼. 배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맷 데이먼이라든지 마크 러팔로 같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러니까 뭐 강동원 예를 들어서 뭐 원빈 뭐 이런 내가 여기에 거기 하겠다 주진우 역할을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뭔가가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좀 될 수 있죠. 아니 제가 배우를 잡으면 아니 무죄 받았을 때 강동원 씨가 저 밥을 사주긴 했어요. 돼지 꼬리를 사주더라고요. 돼지 꼬리를 사줘. 왜 고기가 아니고 이런 걸 사주지 했는데 근데 뭐 국밥 되게 좋아하는데. 한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하나도 안 했습니다. 네. 4대강 영화 소재 좋네요. 이런 분도 있고요. 영화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우리 출연자 중에 광문준 경정이라고 경찰 알죠. 그래. 알죠. 여기 꽉꽉이. 꽉꽉이. 네, 알죠. 역시 감독님 유명하네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영화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알죠. 수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사랑 나의 신부 찍을 때 그때 당대 최고 배우가 최진실, 박중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진실이는 최고는 아니고 아하. 그땐 신인이고. 저걸로 빵 떴죠. 예, 그런 거. 최진실 신드롬이 일어났죠. 거기서. 나성하신 네.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까? 상황이나?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은 사실은 지금은 뭐 마음이 아파요. 지금 세상에 좀 존재하지 않아서 네. 있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최진실 씨가 이제 밤 늦게 요즘은 이제 안 되지만 늦게까지 촬영을 하는데 좀 얼굴이 안 좋다고 네. 내일 찍으면 안 되겠냐고. 근데 또 찍어야 되고. 네. 그래서 괜찮아 예뻐 찍자. 그치? 미숙이도 다 그냥 이미숙이도 다 생얼로 찍었어. 예. 미숙이 언니는 예쁘잖아. 뭐 이런 어떤 그러니까 나 너무 예쁘고 귀여운데 뭔가 그때 당시 신인으로서 뭔가 더 예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일테면은 그러니까 의상을 요즘은 다 의상팀들이 다 있지만 의상도 우리 연출부들이 다 할 때예요. 꼭 자기가 예쁜 옷을 골라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추리닝 껍데기 같은 걸 감독님 자기가 이렇게 예쁘게 나오는 걸 너무 싫어하는 것 같다고 누가 박중훈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일상적인 남편이 걸쳤던 뭐 이제 박중훈 씨 기다릴 때도 네. 거기 예쁜 옷을 입었거든요. 그 분홍색 셔츠를 사갖고 와서 괜찮다 예쁘다. 근데 입고 왔는데 내가 거기다 이렇게 추리닝을 또 입혔어요. 입혔더니 네. 너무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네. 예. 박중훈 형도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 최진실 씨가 부르던 장면이 네. 있습니다. 어떤 노래인지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맞아. 이거 정말 좋은 노래죠. 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좋아하지만 여기랑 이렇게 좀 분위기가 맞을 것 같고. 네. 그때 되게 그 장면이 지금도 아련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혜은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 5189님의 질문입니다. 감독님 제 예. 질문이 아닙니다. 예. 당신은 모르실 거야의 그 당신이 혹시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죠? 이명박 대통령 아니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질문이 그렇다면서. 네. 아닙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감독님 그렇게 나와서 재밌네. 사실 감독님하고 인사하고 지낸 지는 꽤 됐어요. 한 15년 됐는데 제가 엄청 팬인데 인사만 드리고 저 구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가기만 뭐 했잖아요. 인사만 했죠. 네, 네, 오늘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물어봤네. 같은 질문을. 그러니까요. 느티나무에서 나의 사랑 느티나무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나의 사랑 나의 신부는 리메이크 됐잖아요. 예. 그렇죠. 조정석 신민아. 신민아.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그때도 잘 단단하게 써있진 작품이었어요. 그게 시사회 때 딱 반응은 이게 뭔가.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라고 못하겠지만 지금 아주 최고의 제작자들 네. 지금 잘 나가는 제작자 몇 분 유명한 분들이 거기 그때 모니터 요원처럼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인사가 색깔이 참 좋다. 색깔이 좀 독특한 것 같다. 그러고 갔어요. 그리고 다들 그러니까 영화에 대해서는 뭔가 썰렁한 분위기였었죠. 네. 네. 전 가슴 철렁. 그래요? 첫 작품도 깨졌는데 이게 뭐지? 반응이 좀 좋을 줄 알았더니 근데 기억이 있어요. 개봉하자마자 그렇죠. 개봉날 터졌죠. 예. 네. 0200님 워쇼스키 남매 혹시 고소하실 생각 있으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고소할 생각이 있으면 주진우 기자를 찾으시랍니다. 0200님 고소 전문은 제가 잘합니다. 고소하게. 네. 네, 없습니다. 형사 그 이후에 형사 작품이 있었죠? 그렇죠. 강동원 씨하고 하지원 씨 주연했던. 네. 뭐 그때도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받았고요. 그다음에 영화평론가협회에서 작품상 감독상. 형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명세 감독님이 독보적이네요. 그렇죠. 형사 같은 경우는 이명세 감독님이 그 인정사적 볼 것 없다를 찍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토니 스콥 감독이 불렀어요. 그래요? 예, 초대를 그래서 했죠. 미국으로 와라 해서 미국에서 시나리오 쓰시면서 또 그 미국 현지 관객들하고 또 만나고 그리고 토니 스콧이나 뭐 미국의 유명한 제작자들하고 작품도 준비를 하다가 헐리우드에 도전을 했죠. 진출하러 가셨네요. 그렇죠. 도전을 했었죠.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아시아 감독들이 가면 거쳐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네. 액션 영화. 예. 근데 그쪽으로는 좀 안 하고 싶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그 비슷한 전철, 시기에 그런 전철은 좀 안 밟고 싶다. 그래서 짱크로드 반담이 너무 만나고 비행기 다 보내주는데 그건 안 만나겠다. 짱크로드 반담 영화는 안 하고 하겠다. 싶다.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정말 우리 에이전트가 좀 속이 좀 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하니까. 그때 현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영어도 뭐 한마디 못하고 뭐 지금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때 저 혼자 뭐 가갖고 그 에이전트랑 이렇게 간신히 통역비 지불하면서 있었을 때니까 그게 좀 뭔가 좀 정보가 있었고 뭐가 있었다면은 일단은 한 편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523 조 누나 그때 같이 갔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같은 때였어요. 예. 네, 오상 감독이 먼저 갔어. 다 먼저 그렇게 갔었죠. 먼저 네. 갔었죠. 액션 영화를 근데 찍었어요. 그렇게는 좀 안 하고 싶어서 뭔가 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었는데 너무 욕심이었죠. 우리 감독님이 거기 가서 형사 영화 하나 딱 찍었으면 그리고 돌아오셔서 제 국내 복귀작이 형사였어요. 그렇습니까? 예. 어쨌거나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리고 형사 관련돼서는 뭐
이명세 감독님의 작품을 넘어서는 그런 형사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 저 없는 승환 형이랑 친하면서 아니, 그냥 베테랑도 뭐- 있고 수용행 천만 넘는 베테랑이 뭐 형사 영화, 형사 희정고님, 승환이가 섭섭할 텐데. 이명세 감독님 서울 환경영화제 위원장 맡으셨네요. 예, 환경영화제 7월 2일부터요? 예, 7월 네. 2일부터 10월까지요. 7월 10일까지. 네, 이거 뭐 저기 정치자하고 좀 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베테랑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형사물은 없는데 아니 그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다음에 살인의 형사 추억. 나왔고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도 정말 살인의 추억도 명작이죠. 있죠. 근데 말이 명작인데 형사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형사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십니까?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형사물이요? 그래요? 네, 끝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시나리오가 너무 좋다고 많은 주변에 칭찬을 받았는데 네. 투자를 못 받아갖고 네. 다시 인정사정 볼 거 없다 20주년을 맞아서 네. 다시 시나리오 하나 준비했습니다. 직접 또 쓰셨죠? 예. 형사물입니까? 예. 궁금하네요. 궁금하네요. 인정사정 볼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느낌이 오십니까? 네. 아 기대되네요. 김성훈 기자 기대되네요. 네, 왜냐하면 이명세 감독님 신작을 저뿐만 아니라 영화계 그리고 관객들 아이, 거짓말하지 마. 굉장히 기다리진 않아. 몇 기대를 사람 많이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작품을 내놓으실지 사실 기대가 벌써부터 큽니다. 아니 네. 처음으로 우리 그 제작부회가 재밌다고. 그래요? 내 시나리오 보고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재밌다고는 얘기하는데 처음으로 재밌다. 아니 근데 감독님 작품은 시나리오보다 이렇게 또 영상을 보면 완벽하게 또 다른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형사물 다음에 이제 기자 영화만 찍으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진짜 준비하고 기자 청취자 영화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5015님이 김성훈 기자님 정치자 대표로 섭외하고 방송 진행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수고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형사물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환경영화제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작품이 주목할 만한 작품인지 얘기하시면 제가 또 청취자분들한테 전하겠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예. 몇 살 때까지 영화 찍으 지금 형사 영화 찍고 예. 기자 영화도 또 찍고 찍고. 또 찍으셔야죠. 그러니까 제 필모를 한 20편까지는 채우고 싶어요. 지금 네. 8편 찍었거든요. 8편이요? 네. 아, 20편까지 가셔야죠. 12개는 더 찍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 형사 영화 찍고 예. 그다음 알겠습니다. 기자 영화입니다. 예, 예. 기자 영화라면 왜 제가 기대되죠? 예. 많이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저는 감독님 저 사석에서 볼 때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네, 많은 얘기하고 나도 싶었어요. 말하고 싶었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눈빛은 있는데 제가 수줍어가지고 저도 수줍어.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자리에서 같이 있는 자리가 많았는데 구석에서 이렇게 가만히 서로가 있어가지고 구석에서 눈치만 보고. 저는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감독님 예.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김성훈 기자도 감사했습니다. 예, 다음은 뵙겠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질문으로 이명세계 이명박이란 이명까지가 같아. 이명까지. 하지만 뒤가 틀립니다. 네, 많이 전 틀리죠. 세상이고 네. 박은 박 터질 것 같아. 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환경영화제 응원하고요. 그리고 다음 작품 더 응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